중국 무술 자체는 그 자체가 이렇게 근접거리,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서도 아니 유도처럼 태권도처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거리예요. 중간거리. 딱 요 상태에서만 기술이 되는 기술이라고. 저걸 왜 손목을 대고 운동을 연습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저 혼자뿐입니다. 왜 손목을 대고 시작을 하겠어요? 글쎄요, 저는 원래 뭐 중국 무술 뭐 권법이나 이런 거 무기술의 그 연장 뭐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맨손 격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기술 단변 접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무기나 이런 것들의 이제 거리에 있다가 그게 깨어지거나 뭐 무기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거리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아, 거리인데 왜 손목을 갖다 대냐고요? 아 글쎄요, 무기를 대신하는 거니까요.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좀 그러니까 태권도 학과 나오신 분들이 태권도 학을 발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정동철 교수님처럼 저렇게 뭔가 결론을 하나씩 내고 잠정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거지만 현재는 이렇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유보는 하더라도 그거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면은 그게 좀 모자라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손목을 갖다 대가지고 싸우는 장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손목을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고 하거나 하면 이러지 맙시다 하면 손목을 턱 갖다 대는 그렇죠.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손목을 갖다 대가지고 있을 때 왜 손목을 대고 있지? 잠시라도 떼지 않는 이유는 뭐고 왜 또 손목을 댔을 때 제일 먼저 하기 좋은 건 뭔 것 같아요? 손목을 잡는. 손목을 잡아야지 원래. 근데 왜 안 잡고 있지? 안 잡고 손목을 대고 일단 예를 들면 순간적이라고 하면 뭐 한 1초 2초만 돼도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1초 2초라도 손목을 대고 싸울까 말까 고민할 때 뭐 긴장 상태가 약간 교착을 할 때 손목을 대고 잡지도 않고 떼지도 않고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각자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게 가장 순간적으로라도 최선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의 조건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이나 방어하기 좋기 때문에 손목을 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실전에서 누가 손목 대고 싸우나? 예를 들면 어디 이제 모래시계를 보면 모래시계 드라마가 액션이 좀 좋아요. 실제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액션을 한 것 같아요. 모래시계 옛날 드라마지만.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12편인가 뒤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현관에 누가 딱 들어오는데 보디가드 이게 물 조폭들이죠. 두 명이 딱 나가서 이제 왜 오셨습니까? 딱 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 되려고 하고 오케이 이게 딱 되려고 하는데 오케이 되려고 해보세요. 살짝 이렇게 딱 갖다 댄다고요. 야야야, 약속하신 분이야. 무리하지 마.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처럼 교착 상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러면 다시 이 상태면 이 상태에서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지만 잡지 않는 이유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제 싸움을 안 하려고 안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싸움 안 할 거면 됐다가 떼면 되는데 안 떼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이거는 좀 무술을 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비밀인데 손을 대고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느낌이 오죠. 예, 지난번에 우리 저 얼굴 맞기에서 이제 요거에서 하듯이 몸이 나가 있으면은 상대방 움직임을 시작을 알 때 눈보다 빨라요. 해보면 알죠. 해보면 예, 눈을 보고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오는 걸 반응을 해서 피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고 있다가 상대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반응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내 반응이 빨라요. 예. 근데 그럼 잡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잡으면 내가 불리하기 때문이죠. 왜 불리하냐? 그거를 알아야지 원래는 그 기술로 들어갑니다. 잡으면은 합기도 기술이 들어가요. 그 꺾기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잡힌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잡자마자 기술이 들어가면 잡은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들어가야 되고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나를 상대방이 먼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머뭇머뭇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잡고 서기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합기도 기술은 좀 합기도 시합할 때 잡지 말라고 그러거든. 잡으면은 바로 꺾여 들어와 버리니까 잡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알고 이런 상태에서 요런 조건 하에서만 그 상태가 나타나고 이 상태가 나타난다는 건 상대방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이 딱 우연히 하다가 손목이 교착이 돼가지고 딱 닿았는데 힘을 빼고 닿은 상태에서 그 기술을 서로 쓰지 않고 이제 있거나 거기서 누군가 먼저 쓰면 거기서 서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 중국 무술이나 가라데나 태권도에서도 다 그거를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해보면은 이것을 쓸모가 없는 거고 그때 그 하면 배운 대로 하면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모르고 하면은 다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기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거든요. 예. 근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수련하고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기초 기술이 제일 좋아요. 기초 기술이 제일 좋은데 기초가 튼튼하면은 어떤 기술이라도 기초가 약한 상대방이 쓰는 기술, 뭐 잡기술, 뭐 화려한 기술은 다 이깁니다. 다 이기는데 그런데 왜 기초 기술을 잘 안 쓰냐면 기초 기술을 쓰려고 하면 자세가 많이 낮아져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동작이 커지거든요. 그게 힘들다고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만만하면 기초 기술을 안 쓰고 약간의 변형 기술 좀 쉽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되고 하는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했죠. 대충 이 정도만 될 줄 알고 덤볐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초 기술로 후퇴를 해요. 그건 뭐 사실은 우리 정건표 교수님 같은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죠. 그 경기 뛰는 선수들이 저는 만만하다 해가지고 뒤 돌개차기나 뭐 아니면 뭐 나래차기나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얘가 빠르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바로 자세 낮아지죠. 자세 딱 낮아지면서 다리 탁 넓히면서 그러면 이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짧고 돌려차기 위주로 받아차기 위주로 그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공리에 가깝다고는 할까나?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전 경험이나 태권도에서 사실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 근데 책에서 안 배운 게 문제죠. 배우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가지고 그거를 일반화시키기만 하면은 다른 무술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CCBB를 가려서 잘못된 걸 걸러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제 경우에는 그런 걸 해봤을 때 역시 태권도가 좀 제일 나은 무술이다 이 느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술이라는 존재 자체가 결국
격투를 위해서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련이 없는 무술들은 무술이 아니에요. 무예가 아니에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양생이나 뭐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종목이지 무술이라는. 그러니까 아이키도 같은 건 대련이 없잖아요. 태권도 같은 대련이 없어요. 근데 태권도 요즘 대련을 좀 하더라고. 붙어서 이제 산슈 뭐 이런 산수라 그래가지고 좀 붙어서 하는 수 때리는 기술은 아니고 자유추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부분적이라 좀 그런 것들. 하여튼 대련을 하지 않는 무술들은 그 생존 자체가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보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동양 무술은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무술들도 마찬가지로 품새 중심의 수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겨루기 중심의 수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가라데 같은 경우는 품새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무술도 품새 중심이고 한국 무술들은 전통적으로 원래 겨루기 중심이고 그렇죠. 태권부터도 원래 품새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UFC에서 쓰는 50%가 발차기라고 봐야 되나? 30%? 30%에서 50%. 10% 정도네. 그 정도 쓰고 있다는 건 실전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중국 무술 어디 뭐 그런 기술들이 나오냐고 어디 UFC 그런 것도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없잖아. 저도 잠깐 말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가라데나 중국 무술에 원래 겨루기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이제 그 가라데에 대한 동영상에서 제가 그걸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기본 동작 있고 태권도 교본이 그렇잖아요. 기본 동작 있고 품새가 있고 그 다음에 겨루기, 격파, 후신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모든 무술에는 품새가 있고 겨루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가라데에도 있을 거고 중국 무술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 무술 보면 원래 없어요. 원래 없었는데 요새 추세 따라서 나중에 자꾸 만들어진 거. 이제 교본에는 좀 있을지 모르고 산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타는 뭐냐면은 중국 무술을 도대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는 원래 중국 무술의 정체성이나 기술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안 들어갔지. 태권도 더하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던지기 많이 한다고 뭐 던지기 좀 들어가고 솔각 많이 한다고 막 그런 솔각은 원래 몽골 실험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이 자기들 중국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거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놓고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크게 크게 비난할 만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맞는 건 맞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걸 사람 죽이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혹시나 듣는 사람들이 좀 무엇이 맞는지를 가려서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게 너무나 무섭고 싫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저는 제가 볼 때는 태권도를 한 사람이 그 정도 연기는 있어야 된다. 그건 약간 아닌 건 아니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걸 말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의 문제점도 보완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태권도는 솔직히 그런 부분 많이 느껴요. 요새 원래는 팝콘 먹고 콜로세움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와 싸우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논쟁이 붙었다 그러면은 댓글들이 이제 다라락 달리니까 콜로세움이 하나 세워지고 이제 그중에 또 어그로 끄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막 팝콘 먹고 막 이러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이런데 막 그런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냥 들어가 보면은 다행히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가라데 뭐 이런 얘기 어차피 똑같이 다시 돌아가 버렸지만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다 옳소 이러면서 다 태권도인들 거짓말하고 막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밥벌이도 아니고 이럴 텐데 그냥
뭐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어차피 뭐 이 사람들이 태권도 어쨌든 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도 뭐 100% 전통주의는 찬동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기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사인데 정사에 대한 도전이 될까라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 성장기를 통해서 대학에 오면서까지도 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는 이게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만 가더라도 뭐 그런 게 너무 좀 태권도사? 네네 태권도사? 그런 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거는 말 그대로 인터넷 안에 있는 존재하는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니까 현실 속으로 나와서 막상 이게 되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적어도 뭐 석박사 학위는 있고 뭐 논문을 써야 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끼리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해지고 인터넷 여론이 현실은 반영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판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인터넷에 너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이렇게만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정론이라고 불리는 게 여기선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돼버리네?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인터넷판에 들어가서 막 키보드 워리어가 돼갖고 이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좀 뭐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할 말도 해야 되지만 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잡담처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떠냐면은 태권도를 전공한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보다 말빨이 딸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말빨이 딸리는데 말빨로 뭘 하겠다 하다가 보면 자꾸 이제 서로 그 사람들이 변한다고요. 내가 틀렸나 보다. 근데 실제적으로 태권도학과 교수들도 뭐 태권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걸 이제 학생들이 자꾸 배우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가 되면은 민주사회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현실이.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장단점이 교차하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흔히 말 가장 흔한 단점은 가장 중요한 단점은 그거죠. 오중 되게 위험한 말씀이시죠.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말씀. 다 그렇게 얘기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국민화 정책 쓰는 거 아니야? 예, 멍청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치가 망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그리스 시대 때나 뭐 옛날 때나 다 그 민주주의 정치에서 위기는 항상 그렇게 왔었어요. 그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저 경제가 먹게 된 것도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똑같지 뭐. 예. 독재자가 들어섰지만 독재자들이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을 하려고 뒤집어 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어느 정도 맞춰준 거죠. 그때 국민들이 우리 지금 복지나 뭐 약간 선심성보다는 기술 개발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췄을 텐데 다수의 국민들이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어쨌든 약간 말이 샜는데 태권도 분야는 태권도 학과 출신들이 좀 연구를 제대로 해가지고 참 이게 그 태권도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저 취업문이 좁아요. 사범 외국 사범 아니면 체육관 아니면 뭐 경찰 공무원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내가 졸업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폭이 좁다 보니까 이 좀 인문학이나 좀 이런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좀 파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인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첨예한 그 무술의 뭐 비교 무술론이라든 이런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결국 자기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이제 좀 이제 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연구가 자꾸 끊어지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이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런 게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궁금했던 게 주걱 미트는 도대체 언제 누가 만들었나 이건 정말 궁금하거든요. 주걱 미트. 태권도 주걱 미트. 주걱 미트. 저 80년대에 운동하셨던 제 스승도 그렇고 뭐 호구로 운동하셨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제가 봤을 땐 저 주걱 미트가 일종의 태권도 겨루기 수련에 있어서 뭐 혁신이나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저 도구가 없었다면 그 뭐라 그러지 발차기를 그렇게 연타로 막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호구를 입고 차면 호구에다가 연타를 넣어도 체중을 실어 때리기 때문에 그 80년대 그런 막 허리가 돌아가고 막 이런 발차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연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런 어떻게 보면 주걱 미트나 이런 게 생김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그런 뭐 발을 들고도 뭐 여러 번을 찬다든가 아니면은 뭐 나래차기도 뭐 계속 주구장창 찰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의 아니면은 발놀림도 더 많이 움직여질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미 할 때부터 저게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저 중간 단계의 세대분들은 누구이며 저 주걱 미트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누가 생각을 해서 왔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태권도 학과 오면 알 수 있을까 하는데 3년 넘게 다녔지만 몰라요.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언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오만적으로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태권도 학과를 가도 태권도 자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예, 그게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했을 때 약간 제가 볼 때 악순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과를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과는 태권도 학과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음대 나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음악 선생. 네, 사실 음악 선생님 하거든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하고 태권도 학과 나온 이제 태권도 사범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인식 차이죠. 그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음악, 미술, 태권도 세 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본질의 가치 차이라고 저는 봐요. 태권도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음악은 뭐고 미술은 뭐냐? 예를 들어 음악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막말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노래 잘하네 끝. 노래 잘하면 끝이에요. 노래 잘하네 끝. 그거 예를 들면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 노래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거거든요. 근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제 좀 사회가 다양화되고 먹고 살만 하면은 그것이 꾸준히 역사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지식체가 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조차도 이거는 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남들 다 하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태권도나 무술도 태권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무술이기 때문에 발전을 시켜서 지식체계도 어마어마하고 깊이도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 국가에서나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될 만큼 지식체계나 이게 본질적 가치를 키워놓으면 괜찮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그걸 다 필요로 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한 명도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하진 않는데 싸움 못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한 명도 없으면 그 나라 망해요. 경찰도 안 되고 군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아주 원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예능적이나 예술적인 측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넓은 어떤 문화적이기도 하지만 지식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무술론 하면 태권도와 언어 무술을 비교하나가 하나의 과목이 되고 또 태권도와 유도 비교 태권도와 가라데 비교 태권도와 합기도 비교 중국 무술 비교 하나씩 책 한 권씩이 사실은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것만 해놔도 태권도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이상적으로 됐다고 하면은 작은 도서관 하나는 태권도 관련된 전문 서적으로 가득 찰 만큼 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 발차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태권도 80년대 90년대 때 선수들이 자기 노하우들을 일단 고지고대로 정확하게 그 날것의 기록들을 쫙 해가지고 넣어도 엄청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 태권도 돌려차기 기술하고 그것만 해도 그렇고 뒤차기만 해도 다 되고 나서 그걸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한 것들도 몇 가지 발차기론 해가지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뭐냐면은 정체성을 다 뺏기고 있어요. 원래 태권도 발차기가 없던 다른 무술에서 다 태권도 발차기 따라하면서 이건 태권도 발차기 하는 거야 라고 말 안 하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해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태권도 발차기는 원래 있던 거 다른 무술에 다 있는 거 태권도 발차기가 뺏겨서 이것이 뭐 쿵훈이 뭐니 하면서 태권도식을 해도 그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뺏겼는데도 그에 대한 비판 정신은 안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권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안 배워도 하는 거, 안 배워도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서 특별히 가르칠 것도 없는 거, 배울 것도 없는 거. 왜냐하면 책도 없고 깊이 정확하게 이걸 배워서 요만큼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과 이만큼이라도 못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그래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안 가려놓고 막 잡동사니 다 모아놓은 다음에 덕담만 해놓으면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건 마치 경제적으로 치면은 너나 아무거나 다 장사해봐 그냥 돈 나눠주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나라 망하죠. 정부에서 어디를 지원해 주려면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장래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시시비비를 안 가리고 아무나 다 왜 나는 안 줘요? 너도 줘야지 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태권도가 딱 끝판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다행인 것은 일본 무술이나 중국 무술이나 다 똑같다는 면에서 태권도가 안 망하고 있는 그거예요. 일본 무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라데끼리 뭐 어느 것은 얼마만큼 되고 어느 것은 얼마만큼 안 된다 안 따지거든요. 그렇죠. 중국 무술은 다 자기 그 대단한 걸 뻥튀기만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그걸로 뻥튀기 하는 거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중국 무술 하나하나 따지면 쫄딱 망해요. 남는 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대고 연습한다. 이거 왜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쓸모없을 것 같은데 다 없어지는 거죠. 아는 것도 없지만 이 합리적으로 갖다 대가지고 정확하게 따져봤을 때 남는 거는 진짜 중국 무술 별로 없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아마 중국 무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광희 사범님 다음에 제가 아닐까 싶어요. 뭐야 자전거 끝나는 거야? 전 잘났다고요. 그 맛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어쨌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는 이대로 옳고 난 나대로 옳고 항상 그것이 가장 큰 패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그러면 제일 만만한 인문학적인 논의니 해가지고 철학이나 역사니 해가지고 그걸 따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이제 태권도고 피해를 본 쪽이 태권도고 사실 다른 무술은 키보드 워리어들이 다른 무술 역사는 왜 안 따지냐면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책을 읽은 것도 없거든요. 태권도는 맨날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보던 거는 단점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물고 늘으시는 거고. 그래서 가라데 역사 같은 것도 따지고 태권도만큼만 따지고 들어가면 가라데에서 태권도 왔다는 말 자체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중국 무술 어쩌고 그래야 돼. 자, 일단 정리하고